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주말 날씨가 참 괜찮았죠? 아, 진짜 가을 맞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던데요. 이 가을 햇볕은 뼈의 보약이다. 말 들어보셨습니까? 햇볕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의 체내 합성을 돕는 비타민 D를 공급해주기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중장년에게는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비타민 D라는 것. 해마다 늘고 있는 이 골다공증이 그 증거입니다. 자, 비타민 D를 보충해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가을 햇볕이 쨍쨍할 때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충분히 즐기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구름이 꽤 많은데요. 오후에 맑아지나요? 자, 내일 가을비 예보가 있다니까요. 오늘 오후 보약보다 귀한 가을 햇볕을 즐기면서 적당한 산책 함께 하시죠. 9월 26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서유석과 양희은이 함께 불렀습니다. 하늘, 당신의 전성기 여는 곡이었습니다. 중년이 삶의 중심 맞죠? 세상의 중심입니다.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시간, 오늘의 중심.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이번 주를 포함해서 오늘의 주제까지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로 확인합니다. 가을을 하면 과일이 생각나요. 과일. 사과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이런 이쁜 아주 사람한테 좋은 그런 과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곤 하죠. 열매가 맺혀져서 풍성하고 가을에 나는 과일을 먹었을 때 그 맛도 맛이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선 상황에 감사하고 그런 걸 느끼곤 합니다. 저는 새우를 좋아합니다만 대하요. 꽃게하고 새우 같은 걸 저는 무척 좋아하는데 꽃게하고 대하가 좋죠. 가을에. 가을이면 전어가 생각납니다.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합니다. 회로도 먹고요. 또 아니면 무침, 전어 무침 좋습니다. 무침도 좋고요. 보통 그렇게 먹습니다. 고소하긴 고소합니다. 전어가. 네, 꽃게, 대하, 전어, 눈치채셨죠? 자, 이번 주 주제는 한 주의 주제를 정하고 요일별로 소주제로 들어가는데 가을 얘기고요. 오늘은 가을의 제철인 음식, 가을 제철인 이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가을엔 뭐니 해도 요 음식이죠. 요 과일이죠. 네, 여러분은 가을 제철 음식으로 어떤 음식 추천하시겠습니까? 오늘 문자 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자,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그리고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을 드리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게 될 홍대 앞 와우북 페스티벌에서 명사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강연권과 또 도서 상품권을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주제 가을의 제철인 이 음식 알려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윤도현이에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들 주고 계신데요. 가을 제철 음식 그리고 비타민 D 얘기해드렸더니 4471님이 저의 비타민 D는 당신의 전성기입니다 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253님, 가을이면 논밭에서 한참을 일하시다 마시는 막걸리가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특히나 막걸리를 좋아하셨는데요. 풍년이 될 때면 환한 웃음과 함께 한 잔,
흉년이 들 때면 깊은 한숨과 함께 한 잔. 이런 모습 옆에서 자주 지켜본 저로서는 막걸리를 싫어할 수가 없죠. 아, 풍년 들었구나 한 잔. 아이고 올해는 안 됐다 한 잔. 이렇게 하셨다고. 1775님. 가을엔 역시 전어구이와 황도죠. 왕소금 뿌려 전어 구워 먹으면 여름에 허기진 체력이 보충이 되죠. 아, 그렇습니까? 자, 1775님까지 봤습니다. 오늘 가을 제철 음식 여러분은 무엇을 꼽아주시겠습니까? 샵0945 유료 문자 계속 열어둡니다. 자, 매주 월요일 당신 전성기에서는 당신의 주치의를 함께 하는데요. 오늘 탈모 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백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월요일에는 100세 건강을 지켜드리는 당신의 주치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제 5명 중 1명이 고민한다는 탈모입니다. 국내 탈모 환자 수는 약 100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폭염이 극성을 부린 지난 여름 때문에 올가을에는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이미석 테마피부과의 탈모 치료 권위자이시죠? 이미석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탈모를 국민질환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1000만 명 중에 저도 한 명인데요. 굉장히 많죠. 실제로 느끼세요? 네. 내원한 그러니까, 환자분들. 과거에는 지금 연령이 좀 많으셔서 탈모 환자가 많았었는데 네. 요즘엔 외모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탈모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이제 30, 40대는 물론이고 50대 후반. 아니 30대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20대도 그래요. 아. 그래서 이 탈모가 사실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서 예. 유전이 되면 일단 우성 유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으면 맞아요. 물론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발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통 점점 늘어나는 거죠. 대걸음이 한 대 걸러 근데 그건 그러지도 잘못된 않아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이따가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네. 그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면 그 소인이 받았다고 무조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격세는 아니고요. 네. 일단 그 유전인자가 발현될 상황이면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님 중에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생길 수도 있고 또 물론 양쪽 집안에 다 있으면 생길 가능성은 더 높은 거죠. 근데 주로 남성한테 많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새는 그렇지도 않은 것 그렇지 같아요. 않아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다 다르지만 남성이 한 51%, 2%? 또 여성이 48% 그 정도예요? 되는데 7대3, 8대2가 예, 아니고요? 사실은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자는 완전 대머리가 있는데 네. 여자는 완전 대머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대머리가 남자가 더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슷하게 많죠. 그렇군요. 네. 자, 탈모에 대해서 궁금한 점, 걱정되는 점
또 의견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같은 번호입니다.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계절 중에서도 환절기에 더 많이 빠지는 느낌은 이게 느낌인가요? 네. 사실인가요? 뭐 사실적인 것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환절기도 환절기지만 여름이 끝나는 요 시간에 요 무렵에. 계절에 예. 가을에 많이 빠지는데 먼저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요번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네. 덥고 자외선이 셌기 때문에 네. 그런 자외선 조사를 받으면 피부도 그렇지만 모발이나 두피도 손상을 입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을에 많이 빠진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네. 또 가을에 좀 이렇게 그 쓸쓸해지고 예. 좀 멜랑콜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우울증 증세도 일으키면서 이런 것들이 그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빠진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정확한 건 보통 계절보다는 이런 환절기나 계절이 좀 변할 때 조금 많이 빠지긴 빈도가 더 합니다. 높다. 네. 근데 폭염이 이거를 좀 더 늘게 하는 그런 원인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더위보다 훨씬 심했으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그 더위를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희가 이제 가끔 피부 때문에 사우나 많이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열을 받으면 피부가 노화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마찬가지 두피도 피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햇빛을 쬐거나 너무 덥게 되면 아무래도 그 선선화가 이런 것보다는 안 좋죠. 네네. 그래서 탈모가 이제 가을철에 좀 더 많아진다. 여름에 많이 쬐기 때문에 그런 네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일단 탈모에 관한 진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맞는 거. 나이가 들수록 탈모는 심해진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 병적이라기보다 나이가 들어 자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떨어져요. 좀 불행하게도 좀 아쉽게도 사실 20대 초반부터 그 노화가 진행이 돼요. 말도 안 돼요. 네. 그건 정말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 100세를 산다는데. 그래서 일단 그 모근 네. 뿌리도 약해지게 돼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머리도 휘어지잖아요. 네. 머리에도 그 머리카락에도 멜라닌 색소가 있는데 그 기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머리도 허해지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병적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증상인데 이제 요새 100세 시대잖아요. 네. 뭐 통계학적으로 지금 난 사람 120세까지 산다는 그런 그렇죠. 연구 결과도 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머리 안 빠지게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젊게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머리 빠지면 다른 것도 피부도 그렇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 빠지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세요. 그건 사실은. 네. 그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근데 받죠.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셨는데도 굵고 튼튼한 모발로 하얘지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하얀 거는 사실은 많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세요. 뭐 염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요새 네. 하얀 머리 그냥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하얗고 뭐 숱이 많으면 사실은 나이 그렇게 들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얀데 머리가 없고 두피가 보이고 하면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시죠. 참 그러네요. 자, 탈모 환자가 글쎄 1000만이라고는 하는데 네. 실제 1000만인지 아닌지 통계가 잡힌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제 1000만에 가까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1000만 이상일 거라고 하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까지 탈모에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정확한 건 네. 일단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탈모 환자가. 그건 확실하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또 직장 생활도 많이 하잖아요. 젊었을 네. 때부터 그런 것 또 학업 이런 네. 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점점 머리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 발열이 된 머리가 빠지는데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도 가중이 되고 더 심해지고 빨라지고. 빨라지죠. 그렇군요. 네. 8642님이 사실 저희 약물이나 샴푸에 대해서는 이따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을 주셨기 네. 때문에 현재 20대이고 전립선 약인 프로스카와 탈모약이 같은 성분이라고 해서 네. 4분의 1로 쪼개 먹고 있는데 네.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탈모 샴푸도 효과가 있나요? 라고 네. 질문하셨어요. 사실은 이거 적극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약이 사실 전립선 비대증에 먹는 약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탈모 치료제 쓰는 성분이랑 비슷해요. 이제 성분을 얘기하자면 피나스테라이드라는 것도 있고 투타스테라이드라는 것도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게 정량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네. 매일. 아, 근데 그 간격과 양이. 끊어먹거나 그러면 그 용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되게 짧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농도가 달라지면 그 유지가 안 되니까 그 모발
탈모 예방하는 게 굉장히 그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게 뭐 이제 그 보험으로 타면 싸다. 사실 그렇게 먹어도 안 되지만 네. 그래서들 많이 하는데 그건 정말 권장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요즘 네. 그 탈모 그 정품들이 네. 굉장히 싸졌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드시기를 권유하고 또 하나는 샴푸 지금 얘기하시는데 네. 거기 현혹되시면 안 돼요. 뭐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보면 쓰면은 뭐 저도 샀는데요. 안 나던 머리가 다 나고 물론 도움은 될 거예요.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일반 제품 쓰는 것보다는 네. 탈모 쪽으로 나온 샴푸를 쓰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그게 막 머리카락을 자라게 한다거나 또 없는 머리를 만들거나 그렇지 그렇지 않거든요. 않지만 예. 아니 광고도 이렇게 하든 덜 빠지게 잘 관리해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잘못 들으면, 네. 머리가 안 빠지게 해주고, 난다. 나게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보조 식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렇게. 먹을 때 뭐 비타민 먹잖아요. 네. 그런 보조 그런 그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다 이렇게 너무 올인하시면 치료 시기를 놓쳐요.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예. 이제 이따가 잠깐 얘기하는데 지금 조금 얘기를 할게요. 네. 이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모발이 이제 빠졌다 자랐다가 원래가 그래요. 보통 몇 년에 걸쳐서 자라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뭐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그게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은 자꾸 모근 뿌리가 약해지면서 나중에 위축되면서 없어지세요. 예. 근데 네. 그 젊었을 때 네. 그러니까 미리 뭐 예. 30, 40대도 좋고 40, 50대도 좋고 일단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초반기에는 네. 그 뿌리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뿌리는 남아 있는데 머리가 빠지고 이제 슬슬 가늘어지면서 힘이 없어지고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때 빨리 치료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근 뿌리가 위축이 안 되고 정상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너무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더라도 치료를 받으면 그걸 더디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료를 제대로 안 받고 좀 전에 얘기했던 샴푸나 이런 것들 이제 이거에 의존하면 되겠다고 쓰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그 뿌리가 망가져 있으면 그때는 모발 이식밖에 안 되는 거죠. 이식 외엔 방법이 없으신다. 근데 모발 이식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모발 이식을 하면 그 머리가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있어요. 네. 100개를 심으면 한 90개, 95개, 네. 뭐 작게는 85개 있지만 남아 있어요. 근데 예. 문제는 모발 이식으로 다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네. 제가 항상 환자분한테 얘기하는 건데 100개의 머리가 있는데 거기 10개가 빠졌어요. 예. 그래서 그걸 모발 이식을 했어요. 예. 그럼 100개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고요. 그럼요. 10개는 남아있지만 나머지 90개에서 계속 탈모 증세가 생기면서 빠지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게 100개 유지되는 게 나중에 50개나 뭐 40개, 적게는 20, 30개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있는 머리를 안 빠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치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또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도 치료 안 하면 아주 우스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자에 모발 이식을 했어요. 근데 치료를 안 했는데 정수리도 이렇게 탈모되는 그런 타입을 가진 분은 점점 좀 탈모가 되면 거기 옥동자처럼 딱 그 자리만 모발이 있게 되죠. 그래서 치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발 이식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너무 이런 샴푸나 무슨 린스나 이런 데 의존하지 마시고 일단 요새 현대의학인 조금 도움을 받아서 네. 머리가 안 빠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탈모 질문 많이 주시네요. 네. 7048님. 중3 남학생인데요. 머리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겨서 탈모가 생기는데 네. 모낭이 없어져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맞는 말인지 치료하면 다시 머리가 나을 수 있나요? 샴푸는 병원에서 주는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탈모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지루성 피부염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루성 피부염이랑 탈모가 그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지금 그 아들이죠, 남학생. 아드님. 네. 아들은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다 빠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근에 해서 그 뿌리가 없고 그러면 다른 원인도 찾아봐야 돼. 뭐 유전적인 소인, 요즘은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서 그래요. 중학교, 어떡해. 고등학교 애들도 와서 많이 치료받거든요. 아유. 또 하나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굉장히 관여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그 여자 애들 보면 다이어트 이런 거 하죠. 네네.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같은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영양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져요. 게다가 염색하고 그렇죠. 브릿지 넣고 그 염색이나 그 퍼머 이런 게 가끔 하는 건 괜찮겠지만 너무 자주 하거나 뭐 동시에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게 지금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자, 2328님. 여성 20대인데 탈모 조사기 파장에 관계없이 효과가 있나요? 뭐 쬐는 게 있나 봐. 조사기. 네.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랑은 사실은 좀 다르죠. 병원에서도 쬐기도 하는데, 근데 거기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샴푸나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는 그냥 염증 좀 가라앉혀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는 정도지, 네. 그게 모발을 자라게 하거나, 막 없던 머리를 자라게 하거나 이러진 않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도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거기 믿으시면 안 되겠죠. 자, 저희가 중간에 원래 노래를 들을까 했는데, 일단 질문 좀 더 소화해보고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탈모가 어느 정도나 심각하다고 했을 때 병원에 가야 됩니까? 네. 일단 그 탈모가 있으면 사실 본인이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머리가 갑자기 가늘어진다. 그다음에 안 빠지던 머리가 굉장히 빠지기 시작한다. 수치구멍이요. 막히려 그렇죠. 그런다. 네. 그리고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이렇게 주저앉는다. 그다음에 두피가 보인다. 이런 증상들이 일단 있으면 이건 탈모가 아닌가 하고 좀 일단 그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워낙에 머리가 많았던 사람인데 검사해보면 머리가 그 정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숱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뭐 이렇게 머리를 묶으면 그 고무줄이 반도 네. 안닥이 그 정도 헐렁할 정도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반인이 보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면 그분은 모발숱이 많아요. 원래 많은데. 근데 그분도 만약에 빠졌다면 그것도 탈모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갑자기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네. 꼭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자가 진단 방법은 뭐 어떻게 합니까? 자가 진단은 일단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많이 빠지는 느낌. 그다음에 가늘어졌나? 예, 보통 이제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남성인 경우에는 눈썹 위에다가 네. 손가락을 4개를 붙여서 올리면 네. 경례하는 그런 예. 자세로 예. 그게 그 헤어라인이 예. 그 위로 보이게 되면 예. 그거는 좀 탈모가 위쪽으로 진행되지 않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2-30개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는데 한 2-3개, 서너 개가 이렇게 빠진다. 네. 그러면 그것도 탈모를 의심해야 그런 되는 거 거고요. 아까워서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있으면 일단은 탈모가 아닌지 한번 검사 받는 게 좋겠죠. 병원에 가서 보면은 네.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사를 그 부위 직접 놓는데 네. 전체적인 탈모는 주사를 놓지 않는다 하더군요. 맞아. 전체적인 탈모도 주사를 놓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낭주의 주사라고 그래서 네. 이제 그 성분은 뭐 몇백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그 성분을 집어넣어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됩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만약에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 뿌리가 살아 있으면 저희는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치료를 하고 한 3개월 정도 되면 빠지는 게 좀 덜하고 6개월 정도 되면 그 뿌리가 살아 있으면 조금씩 자라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냥 꾸준히 하라고 그래요. 꾸준히 늙기 전에 그렇죠. 오래 하면 된다. 지금 상황은 최소 유지할 수 있고 너무 뭐 강력하게 빠지는 사람도 그 속도를 굉장히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의 고민은 염색도 해야 되는데 네. 탈모가 오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리는 또 왜 이렇게 가려울까? 그 흰머리가 날 때 또 머리가 가려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흰머리 나서 머리 가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 염색이나 펌어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자면 네. 그 이제 그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원리가 모발을 일단 부시고 그 안에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그래서 모양을 꼬불꼬불하게 하는 거고요. 네. 또 그 안에 그 염색약을 투입시켜서 색깔을 변하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만약 건강상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좀 당연히 안 피하면 좋죠. 좋은데, 근데 요즘은 이제 과거보다는 뭐 염색이나 펌어액이 잘 나와서 네네. 과거처럼 나쁘진 않아서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 2-3달 이상은 인터벌을 돌아.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두피에는 좀 약물이 안 닿도록 조금 해달라고 그래라. 네. 이런 얘기를 좀 하죠. 네. 근데 사실은 많이 안 하는 게 좋고요. 특히 주의할 거는 동시에 한 날 같은 날 하는 건 그거는 조금 그걸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하시는 분 꽤 많아요. 어머나. 그래서 그런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4120님이 탈모 치료약을 먹으면 임신하면 안 되는지요? 아빠, 네. 엄마 모두인 경우에요. 네. 라고. 이제 탈모 치료약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피나스테라이드, 두테스테라이드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서 그 탈모를 일으키는 성분으로 변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있으면 그게 나쁜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보통 DHT라고 나쁜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호르몬으로 변하게 되면 이게 막 모발을 공격해서 빠지거든요. 근데 그걸 블럭을 해주니까 머리가 안 빠지게 하는 건데 문제점이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여성이 이 약을 먹고 흡입을 하게 되면 기형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남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가 약을 먹었는데 아기를 갖게 되면 여자한테는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찝찝하면 사실은 먹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그건 좀 인터벌 뛰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임신을 계획하는 기간이 찝찝하면 안 해도 되지만 일단 남자는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여성만 안 닿도록 흡입하거나 그런 걸 좀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약을 부숴 먹고 하잖아요. 그거를 하게 되면 혹시 와이프가 있거나 뭐 친동생이 있거나 뭐 누나가 있거나 가임 여성이 있으면 그걸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그렇게 끊어 먹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먹는 약 정품이 싸졌으니까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드시라고 권유를 많이 하지요. 자, 그러면 뭐 요새 그 헤어 에스테틱, 탈모 에스테틱이 주변에 많습니다. 피부 마사지샵 근처에 탈모 관련한 그런 곳들이 많은데 이건 조금 민감한 문제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분들의 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는 치료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거기 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관리는 하는 거니까 뭐 미용실에서도 관리하고 하고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이런 건 좋지만 거기다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의존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약물 처방이나 어떤 뭐 주사를 놓는다거나 뭐 다른 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케어 받는 건 괜찮아요. 저희가 마사지샵 가서 얼굴 마사지 정상인 피부 뭐 치료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런 건 저희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그걸 치료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서 치료를 받겠다고 가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뭐 치료 단계까지 이르지 않은 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샴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샴푸를 하고 곧바로 씻어내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샴푸를 한 상태에서 몇 분간 지속했다가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샴푸에 그 성분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성분이 있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에센스 성분이 있으면 이제 성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계면 활성제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면 활성제가 만약에 있는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놔두는 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 계면 활성제가 만약에 안 들었다면 그건 조금 뭐 오래 하고 해도 괜찮겠지만 만약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다면 그건 씻어내는 게 좋은데 뭐 1분, 2분 이렇게 뭐 5분 뭐 이렇게 놔두는 것도 문제지만 뭐 그것도 잘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남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안 씻는 거죠. 그래서 잘 헹궈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샴푸를 하게 되면 보통 저는 한 2, 3분 이상, 5분 이상을 그 샤워기로 좀 씻어내라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그 샤워기를 통해 쓰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세수대에 받아서 머리를 담궜기 때문에 정말 잘 헹궈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물을 계속 바꿀 수는 없잖아요. 계속 바꿔서.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지만 전체를 담그는 게 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담그는 거는 그 물 고인 걸로 계속 씻는 거기 때문에 물론 물을 바꾸긴 하지만 근데 이 샤워는 계속 씻어내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샤워기로 씻는 게 좀 더 청결하게 씻는 거겠죠. 린스 사용 어떻습니까? 린스 쓰셔도 되는데 린스는 사실 두피 많이 안 닿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모발에 쓰는 게 좋겠고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옛날에 빨래 비누면 일반 비누 많이 썼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제품으로 나온 그 샴푸나 이런 걸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너무 강하거든요. 알칼리성이 강하게 되면 모발 두피 약산성인데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제품으로 나온 샴푸를 쓰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어떤 분은 돼요. 굉장히 좋은 비누 사서 이거면 돼 하고 비누로 뭐 하고 뻣뻣하니까 린스를 쓴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일단은 비누로 쓰는 것보다는 샴푸를 쓰는 게 좋겠고 린스를 쓰게 되면 두피 안 닿도록 모발에만 쓰고 좀 잘 헹궈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이킹 소다 쓰는 분이 있어요. 베이킹 소다는 옛날에 이제 노프라고 그 샴푸가 안 좋다. 계면 활성제 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노프 바람이 불면서 그런 그 소다
네. 쓰거나 식초를 쓰거나 네네. 하죠. 뭐 그 약간 쓰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이 쓰는 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제품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제품을 쓰는 게 좋고 이제 노프라고 그래서 그런 뭐 베이킹 소다나 식초 이런 걸 쓰시는 분은 샴푸에 알러지가 있거나 샴푸에 좀 자극이 되는 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많이 건조한 분은 가끔 하셔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막 피지 분비가 많고 이런 분들이 노프를 하게 되면 나중에 피지가 더 쌓여서 더 심해지거든요. 노프라는 건 샴푸가 없다라는 노프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일단 두피에 맞도록 쓰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다고 써있던데. 펩타이드는 그 아미노산이거든요. 네. 이제 어디도 펩타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들어가서 우리 피부에 좋다 뭐 이러고 펩타이드 성분이 들었으면 이거는 샴푸는 뭐 괜찮다. 네.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성분들을 이제 꼼꼼하게 따져서 거기 다 적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요. 0662님. 8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정수리에 지루성 피부염으로 동전 크기 정도로 머리가 빠져 있어요. 피부과에서 프레벨액을 처방받아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데 의사 선생님은 약 다 바르면 다시 내원하라 하세요. 처방약만 바르고 머리 잘 감기면 좋아집니까? 예, 근데 지금 조금 진단이 네. 동그랗게 빠졌으면 원형 탈모를 의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면 이제 각질이 생기면서 그게 그렇게 확 동그랗게 빠지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질이 있으면서 조금 빠지는 정도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건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건선이면 두껍게 인설 그 딱지가 앉아서 그걸 뜯으면 점상 출혈이 있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뜯게 되면 모발도 빠져나가서 동그랗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곰팡이 감염이 되면 꼭 지루성 피부염 같은 그게 아니라 약간 염증이 있으면서 동그랗게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질환이 뭔지에 따라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품도 거기에 따라서 쓰는 게 좋고 이제 그 성분 따져보면 그 지루성 피부염 때 곰팡이가 지루성 피부염을 일으켜서 곰팡이를 없애는 약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 추천 하나만 받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음식은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무슨 검은색이 좋다던데요? 예, 근데 검은색이 검게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검은색에 항산화제가 들어서 검은 콩 많이 먹으라는 건데 콩이 단백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백질 든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 골고루 먹는 게 좋아요. 비타민도 좋고 네.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야 모발도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질문만 하다가 그냥 정말 궁금한 것도 많고 많이들 질문 주셨어요. 네. 자, 오늘 아쉽지만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당신의 주치 테마 피부과의 이미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 주제 가을 제철 음식이었죠. 9512님이
가을엔 밥도둑 참꼬막찜이 최고죠. 여름 내 갯벌에서 토실토실하게 살찌운 참꼬막을 살짝 삶아서 양념장이랑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침이 고입니다. 임산부라 철분이 많이 필요한데 천연 철분제 참꼬막 맛보러 고향 벌교에 가고 싶어요 하셨어요. 6619님. 요즘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은행이 가을 먹거리로 최고입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소라, 번데기와 함께 연탄불에 구워서 참 많이 팔았는데 말이죠. 이젠 추억이 돼버렸어요. 거리에 떨어진 은행은 구린내가 난다고 싫어하지만 포장마차에서 파는 은행 한 접시는 엄청 비쌉니다. 1258님, 어릴 적 늦가을에 외할머니 집에 놀러가면 처마에 걸어놓은 곶감을 하나씩 뺏어주셨어요. 하얗게 분이 낀 곶감. 요즘엔 이런 곶감 맛을 찾기가 어렵네요. 인자하신 할머니 얼굴 떠오릅니다. 한 분만 더요. 9110님. 가을하면 역시 전어죠. 그렇지 않아도 내일 아주 친한 친구와 후배와 함께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구이도 좋지만 회나 무침도 너무 맛있어요. 올해 전어가 안 잡혀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9512-2328님 두 분이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오정선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